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또 여론조사기관이라고 또 말씀드리니까 뭐 대뜸 화부터 내시는 분, 그거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라남북도 광주 이 호남 지역에서 대통령 문재인이가 잘한다. 얼마 나오신지 아십니까? 93%가 나왔습니다. 93%. 이야. 그 15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에서 90% 넘는 98% 뭐 그런 정도의 완전 싹쓸이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은 제2의 김대중이라 합니다. 김대중 태풍이 불었던 것처럼 지금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문재인 태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태풍. 참 이게 정말 웃어야 할지 말이죠. 이게 정치의식, 정치적 수준이 높아서 문재인이가 잘한다고 평가하는지, 정말 윤창중이가 뭘 모르고 이 무식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참 고래고래 참 피를 토하면서 떠들어대는 건지 말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지지도가 호남에서 93%가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가 단언하건대 지지율이 93%가 나오는 그 지역을 한번 이게 나눠 본다면, 그런 나라 또는 그런 지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세계 지구상에서 아마 한 두 군데 정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호남 주민들, 유권자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지금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좀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지율이 93%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정당 지지도가 그보다 앞서가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윤창중이가 떠들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이 칼럼에 공감하시는 분은 호남에 만약에 살고 계시다면
4% 안에 들어가고 있는 희귀족의 희귀족. 자, 그래서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다? 물론 여론조사의 그 신빙성을 제가 뭐 100%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큰 흐름을 놓고 볼 때에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이거죠. 잘못하고 있다가 4%랍니다. 자, 네,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그 손바닥만한 영토 속에서 호남이 외국인지 아니면 지금 호남을 벗어난 다른 지역이 외국인지 말이에요. 야,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참 소름이 끼치면서 오싹한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러한 수치예요.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9%라는데 호남에서는 75%랍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미래당, 평화당 이게 3% 2%고 그 잘난 자유한국당은 네, 아예 수치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전멸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가 되겠다는 그들만의 리그다 이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다. 호남에서는 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아예 무슨 자유한국당으로 뭐 후보로 나오겠다는 그런 인물은 뭐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100%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뭐 그 바른미래당, 평화당, 그 민주평화당이 있죠. 그런 당에서 뭐 한두 명 정도 뭐 시의원 뭐 구의원 또는 무슨 시도지사 뭐 그것도 아주 작은 지역 그 기초단체 이런 데서 좀 나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완전 전멸이라고 뭐 전멸. 완벽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거죠. 선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기들끼리 후보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냥 승부할 거냐? 오케이, 승부하겠다.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거 뭐 굳이 뭐 엄청난 예산, 선거 비용 들여가지고 선거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마디로 뭐냐? 호남의 지역 감정인 거죠. 호남의 지역 감정. 어느 특정 후보, 특정 인물, 문재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그 쏠리는 거. 일방적으로 쏠리는 거. 이게 지역 감정인 거죠. 사실은. 사실이야 뭐 이런 말은 어폐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역 감정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현실이냐면 호남의 지역 감정이 있다고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영남에만 지역 감정이 있다. 그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호남이 차별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동안 완전히 호남의 지역 감정에 대해서는 무슨 뭐 신문 기자든 뭐 어떤 뭐 누구든 뭐 기자든 또 무슨 학자든 또 뭐 종편이나 어디 뭐 공중파 이런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누구도 호남의 지역 감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못하고 있죠. 호남의 그러한 지역 쏠림에 대한 그 문제 이것도 완전히 성역이 된 거예요. 성역.
그러니까 호남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대통령을 뽑는다던가 대통령을 지지한다던가 또는 그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당을 지지한다던가 이것은 민주화죠. 민주화. 그래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공론의 장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 오르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죠. 완전히 믿지야 본전이니까. 이 방송이 나가면 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2018년 4월 9일 호남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93%가 나오는 그러한 나라. 이게 과연 정상이냐 이거죠. 예.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지지율. 완전 문재인은 지금 황제, 대한민국의 황제죠. 황제. 네. 권력을 압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황제죠. 그런데도 문재인에 대해서는 특히 호남이 지지하는 거, 호남이 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을 못하죠. 완전히 이건 성역이에요. 성역. 이건 불공정한 거죠. 이건 unfair한 거죠. 공정하지 못한 거죠. 왜 호남의 그 쏠림 현상 93%면 호남 주민 100명 중에 93명이 문재인이 잘한다고 보는 거고 4%만 4명 100명 중에 4명만 문재인 씨의 국정 운영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건데 참 소름 끼치는 현상입니다. 이건 절대 이성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성적 현상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감정이죠. 감정. 자, 왜 이렇게 호남에서 제2의 김대중 태풍이라 할 정도로 문재인 태풍이 지금 호남 지역을 불어닥치느냐. 그건 뻔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네? 24년형을 때리고, 벌금 180억에, 벌금 180억을 추징하지 못하면 3년간의 노역형을 처하는 참 극형에 처하고, 또 오늘 방금 전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기소했잖아요. 재판에 회부했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영남권이 배출한 대통령을 2명을 문재인이가 감옥에 시원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집어넣는 거. 여기에 참 지지와 환호 그런 것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잘한다. 100명 중에 93명이 문재인 잘한다. 박근혜, 이명박, 영남권이 만든 그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는 거 속 시원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4% 정도만 그거 문제가 있다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 두 분을 저렇게 감옥에 쳐넣고 정치적 시련 속에 빠뜨리게 한 그 장본인, 그 국가대표급 배신자가 과연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만약에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붙이고
참 감옥에 보내서 지금 24년형을 받게 한 그 장본인들, 그 선수들이 호남에서 나왔다. 호남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원류, 원조, 뭐 심장,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구의 유승민이, 부산의 김무성이,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 이 자들이 다 탄핵 찬성하고, 그리고서 그 뭡니까? 바른당에 갔다가 지금 다시 다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호남에서 김대중 동교동계 똘마니들이 김대중을 탄핵시켰다?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김대중을 탄핵시키려고 나가서 정당을 만들었다? 다시 돌아온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왜 상상할 수가 없느냐? 만약에 김대중 똘마니들이 그런 짓을 한다면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걸? 아마 목숨이 부지될 수 없을 겁니다. 가만히 두겠냐, 이거 가만히. 최소한 내가 볼 때는 달걀살에. 그건 아주 기본이고. 호남 지역에 찾아가지를 못할 겁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자기 지역이 만드는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지켜내지를 못할 망정 완전히 감옥에 보내가지고 처참하게 난도질 생매장시키는 데에 앞장설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원대복귀하고 말이죠. 지 마음대로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 자들은 지금 뭐 경부선 KTX 타고서 지금 SRT 타고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 대구 부산에 가가지고 영남권 유권자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그 영남권 유권자들 분 중에서 우리들은 지금 뭐 우리 소시민들은 이렇게 태극기 들고 나온 것밖에 없다. 뭐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께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처음부터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데 꿈쩍하지 않았죠. 자유한국당이. 뭐 몇 명 감옥 가는 날 그 밤에 찾아간 거 외에는 뭐 전혀 그야말로 미동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가야 된다. 이런 의미였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뭐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 지역 이건 절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다 이거죠. 뭐냐? 지역 감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자기 지역에서 만든 대통령을 주저앉히고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자기 지역 출신들의 그 정치인들을 왜 방관하고 있느냐. 응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역사적 심판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미죠. 그것이 호남은 그게 강하다 이거 호남은. 어림없는 김대중이나 노무현에 대해서 배신한다? 그걸 호남 사람들이 봐주겠냐 이거죠. 어림없는 소리지.
그게 아무리 지역 감정으로 비친다 하더라도 절대 이건 지역 감정이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항변하면서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매섭게 응징하는 게 호남입니다. 지금 호남에서 93%가 나오는 그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영남권에서는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쭉 영남권 출신들이 잇따라서 많이 나왔죠. 대통령들이. 그러나 호남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의 오리지널이고 이 노무현과 문재인은 참 호남에서 양자로 데려온, 사실 양자죠, 양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해가지고 참 성공적으로 끝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호남에서 93%가 나오는 것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냐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 판단이 아니다. 이건 감성이다. 이거야말로 지역 감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 돌팔매질을 하시는 분들이 호남에서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논객으로서는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93%까지 나오는 그런 선까지 갈 수 있느냐 이죠. 아무리 지역에서 뽑은 대통령을 지지한다 해도 어떻게 93%까지 갈 수가 있느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남 유권자와 영호남 정치인들, 영호남은 그 93%로부터 과연 얻어야 할 어떠한 교훈은 없느냐, 교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배경은 현실적으로 영호남이 보수 우파 정권을 선택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현재의 정치 현실상 유권자의 구도가 앞으로 영원히 좌파 정권의 집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죠.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중에서 정말 박근혜였다면 탄핵을 하고도 남을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거 다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이죠. 문재인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호남에서 있었고 또 언론이 완전히 문재인 그 문비어천가 아주 경쟁적으로 충성가를 부르고 있는 거, 거기에 국민들이 현혹된 결과 아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는 보수우파 정권이 참 재탄생, 재창출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진 게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해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해답은 나와 있는 거죠. 영남권에 거대한 각성이 있어야겠다. 그 거대한 각성이 이루어져야만 보수 우파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고 문재인의 이 국정 폭주를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란 자가 국회의원 할 때 그 정말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짓거리들 다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될 게 없다. 안 자르겠다. 이 나오는 그 오만과 독선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이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수 우파의 거대한 각성, 그 게임, 어웨이크닝이죠. 각성. 지역적으로 말하면 그 영남권의 거대한 각성. 이것이 아주 밀도 있게 좀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참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쓴소리죠. 어떻게 보면 참 쓴소리라도 저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